안녕하십니까. 경영지도사 경영학 담당하는 황사빈입니다. 어떻게 경영을 공부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경영지도사라고 하는 과목. 경영지도사가 최근에 들어와서 위상이 많이 높아졌죠. 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면서 또 협회가 만들어지고 하면서 예전보다 힘이 좀 세졌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경영기술지도사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만들어져 가지고 이게 이제 제정 시행되면서 없던 법이에요. 근데 이게 제정되면서 이 경영지도사의 공식적인 위상이 많이 높아졌죠. 그러면서 이제 또 시험 제도에 대해 그때 약간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2025년 시험이 제 40회 시험입니다. 40회 시험인데 2021년부터 좀 약간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과거에는 경영학이 40문제가 출제가 됐던 건데 2021년부터 현재는 25문제가 나오고 있죠. 범위가 문제 수가 좁아지다 보니까 그만큼 출제 범위도 좀 좁아진 거죠. 그래서 과거의 기출문제, 과거에도 나왔던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약간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문제는 무시하고 지나가시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가지고 학습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경영지도사 위상이 높아졌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시험 문제가 이제 예전보다 줄어들어 가지고 가장 범위가 좁아졌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준은 그렇게 크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원래 그 경영학을 갖다가 시험 과목으로 보는 시험이 여러 개가 있죠. 대표적인 것이 공인회계사. 근데 공인회계사 경영학 시험은 상당히 좀 어렵게 내려고 기를 씁니다. 어렵게 내는 방법은 뭐예요? 깊이 있게 내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경영지도사 같은 경우 경영학은 그렇게 어렵게는 안 나옵니다. 대개 이제 경영지도사 시험과 유사한 수준, 유사한 수준에서 나오는 시험이 경영지도사가 있습니다. 경영지도사가 아니라 공인노무사예요. 공인노무사가 있죠. 공인노무사 경영학이 비슷한 수준이고 또 가맹거래사가 있습니다. 가맹거래사 경영학 시험도 유사한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이제 되게 기타 공무원 시험이 있고 공무원이나 공무원 또 공무원도 이제 기업 관련 직종이 있죠. 그래서 공무원이나 그다음에 군무원 시험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 나오는 시험 문제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원래 기출문제도 너무 옛날 기출문제는 그때 흐름이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걸 풀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 최근에 우리 시험의 기출문제도 좋지만 나머지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시험들의 최근 기출문제도 같이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제가 최근의 기출문제를 갖다 다 반영해 가지고 이제 핵심 요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최근의 기출문제에 어떤 내용이 나왔는가 하는 걸 갖다가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의 기출문제 중심으로 정리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시험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 만점 맞아야 합니까? 우리 시험 보는데 등수가 있나요? 없죠. 1차 시험은 60점 넘으면 합격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한 80점 정도를 갖다가 목표로 해가지고 맞으면 80점 정도면은 다른 과목이 좀 어려워져도 거기다가 좀 지원해주면 충분히 맞을 수 있죠. 그래서 그 정도 맞을 수 있을 만큼만 정리하시면 충분합니다. 물론 2차 과목들은 실제 경향에 맞게 또 별도로 준비하셔야 되지만 1차 과목 통과하는 게 일단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따라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스케줄이 그렇게 돼 있죠. 일단 그 기본 이론 가지고 공부하고 기본서에도 챕터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한번 풀어보시는데 그 기본서 챕터마다 나와 있는 문제들도 다 그동안 나왔던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구나 해가지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상세한 내용들 다 외울 필요가 없죠.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니까 틀린 거 맞는 거 찾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에 맞게 포인트를 맞춰서 준비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원래 그 경영학에서는 그 분야가 많죠. 경영학 전반에 걸친 입문 정도 내용이 있고 난 다음에 입문 내용 나온 다음에 우리가 분류할 때는 경영 전략이나 그다음에 생산 관리, 마케팅, 조직 행동, 인적 자원 관리 이렇게 구분하죠.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경영학에서는 다른 데서 나오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안 나오는 게 있죠. 당연히 뭐가 안 나올까요? 회계는 거의 안 나오죠. 회계는 별도 과목이 있잖아요. 회계는 별도 과목이 있기 때문에 이 경영학에서 회계에 빠지고요. 회계는 빠지고 또 이거 말고도 빠지는 게 또 재무관리가 있습니다. 재무관리도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재무관리 이것도 굉장히 어렵죠. 어려운 분야인데 당연히 우리 시험에서는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 뭐 여러 가지 뭐 시사적인 내용들도 그때 시사적인 내용들. 근데 제가 판단하는 시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근데 ESG 같은 것들. 최근에 굉장히 아주 많이 강조가 되고 있죠. ESG라고 해가지고 뭐 모든 조직에서 아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학교에서도 학생들 축제가 있을 때 그 마지막 날, 축제 마지막 날 ESG 선포식을 했어요. 그 지역의 시장도 참여하고 하는 가운데서 총장이 주도해가지고 축제 마지막 날 ESG 선포. 그러니까 우리 학교도 ESG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거죠. 이거 바로 이제 앞으로 지금 여러 가지 그 기후 환경 변화라든가 지구의 어려운 문제들 다 해결할 수 있는 시작점이죠. 환경, 소셜 레스폰시빌리티 해가지고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 거기다가 지배구조 가버넌스예요. 이와 관련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다 시사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그래서 이슈가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계나 재무관리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니까 이것들 중심으로 해서 정리만 해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어려운 분야 중에 하나가 뭐 생산관리 이런 것도 좀 어려운 분야인데 예전보다 문제수가 줄면서 출제 비중도 줄었으니까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중심으로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나머지 여러 분야에서 출제되는 비중은 거의 비슷해요. 뭐 특별히 뭐 어느 분야에서 더 많이 나온다 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그 과목 내용으로 봤을 때 다른 경우에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조직 행동이나 마케팅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편인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출제 비중이 제일 높은 게 마케팅 그리고 조직 행동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 이제 좀 더 신경, 어차피 범위가 넓으니까 그런 데 신경 써가지고 준비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기본 이론 가지고 쭉 한번 정리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동안 나왔던 문제 한번 정리해 가면서 풀어보시고 그래서 마지막에 핵심 요약 정리해 갖고 마무리하시면 뭐 충분히 고득점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말씀드린 내용들 가지고 잘 정리하시면 합격의 기쁨을 누릴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문제 해결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